생일이나 기념일 때 이 남자분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요구합니다. 백을 사오기는 안 해요. 그래서 2천만 원씩을 받아서 6천을 받아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하나 사고 3명한테는 다 샀다고 그 백을 들고 나갑니다. 그럼 4천은 남죠? 4천은 저금을 하는 거죠. 사랑과 전쟁 막 이런 거 보면은 불륜, 바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전 다 챙겨줍니다. 아 진짜요? 저도 예전에 밥 친구였는데 저는 이게 진짜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과 전쟁은 오히려 실화를 순화시켰다. 방송용으로. 순한 맛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로 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제 주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낭만파다. 아 그래요? 네, 결혼은 현실입니다. 네. 진짜 바람피는 사람이 많은지 불륜의 사례가 정말 어마어마한지 오늘 세포 언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구의 대표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제일 인기 많은 거 인기 순으로 이렇게 딱 봤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가장 인기 많은 게 이제 불륜과 관련된 주제더라고요. 근데 정말 불륜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가요?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불륜의 비율을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60%가 외도를 하고 있고 40%는 외도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근데 체감하는 사람들은 90%는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90%는 외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는 뭐 성별이나 나이대 관계없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 중에 누가 더 외도를 많이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2003년도에 영국의 통계로는 남성이 55%, 여성이 45%였어요. 근데 그건 2003년도에 영국의 통계니까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남성이 55, 여성이 45일 거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영국의 여성의 사회생활 정도와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생활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왜 반반이 아니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랑 바람피고 여자가 남자랑 바람피는데 어떻게 반반이 아닐 수 있냐 그러는데 기혼자의 수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생활 비율이 남성의 사회생활 비율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불륜은 왜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죠. 뭐 재밌으니까 하시겠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불륜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서 불륜을 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계획적으로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불륜이라는 걸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바람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정서적인 외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육체적인 외도와 더불어서 그 육체적인 외도만 하는 어떤 성적인 외도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 육체적인 외도만 하는 경우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원나잇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관계만 갖고 더 이상 한 번 이상 만나지 않은 케이스, 계속 만나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만나면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집을 얻기도 하고 뭐 수년간, 수십 년간 관계를 맺기도 하죠. 정신적인 외도가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외도가 더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쁘다. 그쵸, 둘 다 나쁘긴 한데. 둘 다 나쁘죠. 그쵸. 둘 다 너무 나쁜데 아내분들의 경우는 정서적인 외도까지 했다는 거를 못 견뎌 하고요. 남편분들은 육체적인 외도를 했다는 거를 못 견뎌 하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외도를 해서 좋아는 했지만 나는 그 선을 지켰어 하는 건 괜찮아 해요. 근데 아내분들은 육체적인 선은 넘었지만 나는 그 여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해요. 대표님 되게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 생활 17년 했는데 바람은 18년이었어요. 예? 가능한가 싶죠. 근데 결혼 전부터 양다리였다가 한 분 A라는 여성과 결혼한 다음에 B라는 여성분도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고 B라는 여성과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이어온 거죠. 그래서 18년이 되는 째에 들통이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애는 17살이 됐고 15살짜리 아이가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한 여자와 두 번째 바람을 들통이 났는데 이제 거의 10년간 결혼 생활은 30년인데 그 여성과 10년에서 15년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여성과 20살님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본처하고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이러는데 대학 학자금을 하나도 내주지 않은 게 아버지가. 왜? 독립심을 키워야 되니까 아이들의. 근데 문제는 이 상간녀는 독립심을 키워주지 않은 거예요. 대학 등록금부터 대학원 학자금부터 뭐 가게부터 다 차려준 거예요. 여기 주려고 안 준 거네요. 그렇죠. 어린 분을 만나셨나 봐요. 그렇죠. 20살 차이 나는 여성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랑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별로 안 나죠. 어이구 머리야.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키워주시고 네. 그 상간녀에게는 독립심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같이 사신 거죠. 불륜을 하면 자기 핏줄보다 그 상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놓지 않는 남성분들도 많고 모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무기 삼아서 돈을 가져가는 엄마도 있고 아이를 무기 삼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상처받겠다. 상처인 정도가 아니죠. 그쵸. 그럼 그 자식들은 그거에 대한 결핍으로 또 연애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깊은 문제가 됩니다.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혼은 하기 싫은데 불륜은 계속 하고 싶어. 대부분이죠. 그 간혹이 의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혼은 하기 싫은데 불륜은 하고 싶다.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가진 거는 놓고 싶지 않고 새로운 것은 유지하고 싶은 거죠. 두 개 다 가질 때 좋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내가 애인을 갖고 있는 건 내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불륜이 발각이 되고 한 번 용서를 해줬어요. 네. 그럼 두 번 다시 바람 안 피나요? 아니죠. 쉽게 용서를 해주면 또 바람을 피죠. 아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요, 어디 가서. 근데 엄마가 괜찮아 라든지 한 번이니까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쉽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죠. 네, 맞아. 근데 이게 왜 하면 안 되는지부터 이걸 했을 때 네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아이가 그걸 함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언지 명확히 해준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없겠죠. 이처럼 한 번 했을 때 호되게 혼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왜 있냐면 항상 아내들이 또는 뭐 아내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내들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체념하듯이 용서해 주기 때문이에요.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도 간통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이혼이었어요. 이혼이 되면은 이 아내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울 길이 없으니까 간통죄를 했다가도 그냥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 건에 한 건도 성립되기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그래서 그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던 법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이게 없어지긴 한 거죠. 심리적인 방어선이 없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소용이 있는 법은 아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람 펴서 다른 그 상대방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결혼한다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또 바람 피는 경우도 있죠. 무조건 바람 펴요. 결혼을 하잖아요. 상간자나 상간녀하고. 그럼 무조건 바람 펴요. 그거는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 상관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럴 거라는 걸 또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상간녀인분은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성분은 뺏어왔잖아요. 네. 반드시 다른 여자를 또 봐요. 습관이기 때문에. 관계 중독적이거나 성중독적인 부분은 자기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을 때는. 그죠? 네. 내 안에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잖아요. 공기가 달라요. 숨소리가 달라요. 움직이는 모션이 다릅니다. 뭔가 핸드폰을 드는데도 슬로우 모션이에요. 그리고 뭔가 빨라요. 화장실 들어가서 원래는 15분인데 아무리 늦어도 30분씩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잠깐 애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그때 타닥 열어갖고 보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충격일 것 같아요. 충격인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죠. 그러면은 증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통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이제 증거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오시는데 그 순간 터뜨리면 무조건 안 되고요. 그 정도 증거는 다 잡아떼기 때문에 증거가 더 완벽하게 모일 때까지는 전혀 모르는 척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거 발견하고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리고 얼굴이 발겋게 막 달아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잠깐 이제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게 좋겠죠. 그럼 그렇게 한번 불륜을 걸리면 대개 몇 퍼센트가 다 이혼을 해요? 여성분들은 10%, 남성분들은 50%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걸려놓고도 이제 TV 보면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뻔뻔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의 90%가 뻔뻔해요. 미안하다 그러는 거는 10%밖에 없어요. 그것도 선택적이고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핀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핸드폰을 열어본 게 잘못된 거야. 어디 감히 남의 핸드폰을 또 형사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람핀 건 너 때문이지. 네가 그동안에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 내가 바람을 안 피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나오죠. 바람 안 피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이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피해가려고 한다면 가정 환경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아냐 안 돼. 부모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고요. 그 부모님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 이런 관계를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바람을 안 필 확률이 좀 있다. 좀 확률 좀 낮죠. 낮다. 엄마 나 밥 먹었어. 나 잘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인간을 우리가 교육시키거나 기르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건데 이 사람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가? 이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가? 그 다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키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좀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며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인가를 좀 보실 수 있죠. 아니면 소득이 낮으면 바람 필 여력이 안 돼서 못 피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소득과 상관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 집 살림 해야 되니까 돈이 두 배로 들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상담을 하는 분은 소득에 관계도 없지만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바람을 안 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그에 맞는 분들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능력이 하나 없어서 5,000원씩 용돈을 받으시는데 돈을 쓰면서 만나요. 그 바람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상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관상이요? 전 관상자가 아니긴 하지만 인상이 너무 안 좋은 분은 저는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눈빛 이런 것도 되게 눈빛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인상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긍정적인 것이 많은 걸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성을 너무 많이 지닌 사람은 아무래도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대할 때 부정적이면은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돼 있고 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더 많은 외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요? 예,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 만나면 바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잘생기거나 예쁜 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생긴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호감이냐 비호감이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똑바로 살고 자신의 어떤 삶에 책임지는 분들은 얼굴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표정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삶을 더 본질에 맞게 그리고 본연의 삶을 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혹이 더 많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 유혹을 잘 거절할 수 있는 힘, 자존감,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자존감을 가진 부분이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품이 중요하다 이거네요. 그럼요. 그럼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부부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고 계신데 이제는 날 안 사랑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 애정으로 막 뿜뿜하면서 심장이 설레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심장약 먹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우정과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정이라는 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즐거이 여기는 마음이어야 돼요. 존중은 위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겠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랑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 게 싫어지는 순간 불편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필요는 해요.
부부는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더욱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로 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정이랑 서로 존중이면 같이 사내 결혼해버리면 네. 괜찮지 않을까요? 많이 싸우죠. 바람 필 수도 많이 없잖아요. 싸우죠. 사내 결혼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바람 왜 못 펴요? 사내인데요? 사외로 피면 되죠. 어떤 환경에서도 바람 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바람을 필 수 없는 직업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원양어선 같은 거 하나 있겠다. 원양에서는 어떻게 바람을 피냐면 네. 항구에 트잖아요. 네. 그러면 다방 아가씨들이 올라와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방 한 칸을 비워놓고 네. 성매매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 사례에서 들었어요. 못 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못 필 수 있는 직업이나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잘 컨트롤하고, 유혹에 잘 거절할 수 있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사랑의 진짜 이름은 절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주고 싶은 마음도 절제해내고, 아끼고자 하는 것도 좀 풀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해낼 수 있는 그 절제력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도 절제력이 큰 사람이 안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제력. 결혼은 여러분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이 왜 망가지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라는 것은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기가 너무 좋아요. 나를 좀 참고 상대방을 위해줄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만나죠.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그게 안 돼요. 결혼식 날짜 잡으면 싸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됨으로 해서 나를 양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젠 진짜 내가 돼버리죠.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무너지는 건데, 일상을 보여주면서도 행복하려면 상대의 일상을 인정해주고 나의 일상을 인정받는 것이 당연해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일상을 인정받으려면 상대의 일상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낙관적으로 가져가시려면 먼저 인정해주기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연애처럼 저 사람이 나만 위해줄 거야, 내가 우선일 거야, 이런 환상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외도가 다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나만 우선이 되려고 할 때,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외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배척하시고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전에 중학교 때 인터넷 소설이 유행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인기였는데, 어릴 때는 저도 약간 나쁜 남자를 좋아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소설 속의 나쁜 남자는 네. 일단 잘생겼잖아요. 그래, 그게 문제예요. 진짜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지. 능력이 있고 멋있고 그랬는데 츤데레,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구해주고는 싹 사라져.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현실의 나쁜 남자, 제 상담 사례에도 있는데 너무 잘해줘요. 나한테 관심을 많이 줘요. 여자들이 끌리는 남자는 연락을 자주 해주는 남자예요. 연락을 막 해주다가 갑자기 뚝 끊겨요. 그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플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바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애가 타죠. 이런 남자를 나쁜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남자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죠. 드라마나 웹소설 속의 나쁜 남자는 돈이 많아요.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잘 챙겨주다가 갑자기 사라지죠. 근데 현실의 나쁜 남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바빠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는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는 돈을 빌려주면 한동안 되게 잘해줘요. 그러다 갑자기 뚝 연락이 또 끊겨요. 그러면 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돈을 빌려가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남자한테 말려든다 그러죠. 이런 여성분들을 제가 꽤 상담을 했거든요. 예. 못 벗어나요. 이거 제비 아니에요, 제비? 꽃제비라고 하죠. 아, 꽃제비. 반대로 나쁜 여자 케이스도 있어요. 나쁜 여자들의 케이스는 상담 사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꽃제비 다음으로는 꽃뱀, 풀뱀. 풀뱀?
네. 풀뱀 뭔지 모르세요? 풀뱀이라고 요즘엔 골프장에 있는 여자 꽃뱀들을 풀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뱀이라고 요즘에 많이 해서요. 네. 이제 유흥가 여성분들이 네. 골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4명이 다니시면서 네. 4명 남자들끼리 오는 곳에서 이제 부킹을 바로 하셔가지고 사귀는 거죠. 유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평범한 여성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이제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동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받아가는 어렵다고 하면서 케이스죠. 골프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연애하는 중에 평범한 연애 중에 나쁜 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다 어떤 케이스든 다 좋습니다. 얼마큼 나빠야 되는 거죠? 그냥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볼 법한 아까 말한 정말 현실적인 나쁜 사람 말해줬잖아요. 나쁘다고 하는 게 저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그쵸. 예, 않거든요. 그쵸. 헤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승 이별하는 걸 혹시 대표님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승 이별이라는 게 원래 헤어지고 다음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연인들을 아, 보면 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니까 보통 헤어질 때 네. 만나고 헤어지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 이미 새로 사귈 남자 다 찍어놓고 얘랑은 이제 핑계 잡다가 이제 그래서 상처 입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네. 있냐면 제가 남자분이 상처 네. 입은 사례예요. 여성분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 결혼? 그랬더니 우리 아빠 만나야 된다고 안 그러면 헤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끌려가가지고. 만나서 또 한 달 만에 오빠네 부모님을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걱정이 돼서 조금만 있다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멈춰놨다가 한 달 후쯤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는 됐어. 기다릴 만큼 3개월인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제 헤어져로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카톡을 한 2주 있다 열어봤더니 그 사람을 차단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핸드폰이 업무폰과 본인의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업무폰의 카톡은 차단을 안 한 거예요. 딴 남자랑 호텔에 누워있는 사진을 카톡에 올린 거죠. 그러면 잠깐 이 사람이 즐기려고 만난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이분하고 네. 정말 결혼할 생각이었던 자기 아버지까지 소개를 네, 했으니까. 네, 네. 동생, 친동생까지도 네. 만났으니까. 네. 근데 중간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헤어진 지 2주인데 벌써 호텔에 가서 사진을 같이 찍을 정도면 그 전부터 만났다는 게 명확한 거잖아요. 이런 나쁜 여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뺏었다고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 아니고 한 500, 600 정도를 빌려가서 안 빌려가고 헤어지는 케이스도 꽤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 10명, 20명 만나면 큰 돈이 재미있는 얘기,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실화예요. 이게 빼야 돼도 실화 아닌 건 없으니까. 전문직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스튜어디스인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전문직 남자들을 만납니다. 골라서 만나시는데 굉장한 미인이고요. 남자를 만나는데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꼭 3명을 만납니다. 3명을 동시에 만나는데 재테크를 하세요. 생일이나 기념일 때 이 남자분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요구합니다. 샤넬백 아니면은 루이비통 백, 에르메스 백을 요구해서 똑같이 3개를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3명한테.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왜냐면 백을 사오게는 안 해요. 왜 백을 사오게 안 하는? 내가 면세점에서 살게 오빠. 왜냐면 비싸니까. 직업 있으니까. 그래서 2천만 원씩을 네. 받아서 6천을 받아요.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하나 사고 3명한테는 다 샀다고 그 백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4천은 남죠? 4천은 저금을 하는 거죠. 창조 경제 아니에요? 창조 경제죠. 대박이다. 그래서 어떤 남성분이 이분이 이제 샤넬백을 사달라 그래갖고 그걸 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탁탁 전문직 카페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떡하니 글이 올라 있는 거예요. 모 스튜어디스가 지금은 한의사를 만난다고 하는데 창조 경제를 하고 있는 여성분이니까 어떤 한의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3명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여자분이니까 누군지 몰라서 내가 얘기를 못 해주는 거니까 이 글을 읽고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글이 올라와서 이 사람이 끝냈어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네, 상담을 오셔갖고 저한테 우셨죠.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보통 이렇게 상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심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처를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고 싶으신 거고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아. 남자분 케이스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사례인데 결혼을 하신 부부예요. 정말 나쁘죠. 학력을 속였어요. 고졸이신
젊으신데 이제 대졸이시라 그러고 하는 사업도 속이고 부모가 없는데 있다고 속이고 지금 상담을 오고 계신데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걸 자신이 진짜 그렇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리플리즘으로 그거 같이 있잖아요. 있는 그거 거죠. 있잖아. 그거구나.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두 분 다 고난이신 거죠. 아내분도 너무 사랑하시고 남편분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 그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맞아, TV 보면 그래서 결혼식 다 대행 써가지고 하시는 네, 분들 역할들. 있잖아요. 그거 많이 봤어. 근데 그쵸. 보통 그거는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알게 되신 거죠. 결혼하고 1년 만에. 그럼 여자분은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난 널 용서하고 싶어져. 근데 이거는 아내분의 결핍과도 관계가 깊어요. 친정 식구하고 어떤 단단한 애착 관계가 없어요. 그 남편하고 이런 거짓말 속에서도 둘 사이의 애정은 건강한 애착이라고 믿고 계신, 네. 내가 갈 곳이 없다라고 믿고 계신 그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뭐 상대방 부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좀 가정 관계가 어떤가도 좀 잘 서로 봐야 되겠네요. 보입니다. 가시면 집안 공기 속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공기가 있어요. 이게 뭐 비싼 가구냐 아니냐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며 있는 가구나 어떤 이 숨결 속에 그들의 웃음이나 희노애락이 보이거든요. 대화의 주제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지 이런 게 다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럼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사랑의 의미는 제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상담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상담하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하는 사람이 뭘 압니까? 개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그 사람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걸 도와주는 게 상담하는 사람이지 상담하는 사람이 가르치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저 동행해드리고 받쳐드리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것을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이 각자마다 그 트라우마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그리고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알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돈 얘기만 하다가 네. 또 이렇게 또 연애 얘기 들으니까 봄바람 살랑살랑 오고 이제 연애 맞네요. 3월 이제 곧 봄이네요. 이제 영상 나올 때쯤이면 3월 다 됐거든요. 이제 날씨 살살 좋아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사람 또 싱숭생숭하고 3월 하면 또 네. 원래 또 소개팅의 계절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정말 좋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맞아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